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일단 함수는 역할을 좀, 용도죠, 용도. 그 함수의 용도를 좀 아시고, 그리고 그 함수 안에 넣어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뭐 굳이 함수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순위를 구하든지, 루트를 구하든지, 추출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구할 때 재료가 바로 인수라고 하고요. 그 재료를 숫자를 넣어주는지 문자를 넣어주는지 또는 날짜 시간을 넣어주는지 엑셀에서는 날짜 시간을 숫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또는 논리를 넣어주는지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좀 알고 사용을 하자 그 말이죠. 아무래도 아까 배웠던 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위주의 문자가 오겠죠. 숫자 위주의 인수가 죄송합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역할, 두 번째는 인수의 쓰임새나 용도, 인수의 쓰임새, 타입 그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가 이제 어떻게 쓰용되는가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함수도 는으로 시작하고요. 애석하게도 함수의 이름이 다 영어네요. 근데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인수가 못 도망가게 이렇게 인수를 써주는 거예요. 인수는 최소 0개에서 최대 255개고 인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쉼표로 구분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그것을 함수의 표기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없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거든요. 이것은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는 오늘 날짜 표시하는 함수, 인수가 없는 함수다. left는 이제 특정 셀로부터 또는 셀 값으로부터 왼쪽부터 글자 수만큼 추출하는 거죠. 그 기사 퍼스트에서 두 글자 가져가라 하니까 이제 기사가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if 함수를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그 함수의 용도를 일단 알자. 그리고 인수 용도를 알아야 인수가 숫자가 오는지 문자가 오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레프트 같은 경우는 추출할 글자 수인데 여기다 문자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인수의 타입, 종류에는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숫자 문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셀 주소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연속 범위, 비연속 범위는 좀 잘 안 다루고 거의 안 다룰 거고 또 산술 연산자가 함수의 인수로도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비교 연산자가 함수의 인수로 비교 연산식이라고 하죠. 또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중첩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수들은 숫자 값이나 문자 값 이거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 이제 비연속 셀 주소, 셀 참조도 무시하셔도 되고 연속이나 산술 연산식이나 비교 연산식 또는 또 다른 함수가 인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숫자 문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인수의 쓰임새에 좀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더 함수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이죠.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라. 그러면 는 하시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했죠.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P 연산자의 값을 사용했어요. 복사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C에서 블록을 잡으시고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 얇은 십자가 귀퉁이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값을 사용하게 되면 셀 주소가 변하지가 않은데요. 값이 변하지가 않죠. 근데 셀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셀 주소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P 연산자의 셀 주소를 좀 써주십사. 그런 거죠. 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식을 복사할 때는 채우기 핸들 금방 했던 얇은 십자가 귀퉁이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동이 돼버립니다. 열 십자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 것. 또 마우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블록을 잡고 컨트롤 V 해도 돼요. 이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중간에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이 나와서 채우기 핸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복사를 하시는 게 더 좋죠. 복사, 붙이기. 이렇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도 셀 주소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식 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연습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요거는 연산식 연습, 그러니까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 개로는 끝났고요. 셀 참조 주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셀 참조 주소가 많이들 어려워라 하시는 부분이고, 엑셀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식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다가요, 는 하시고, 10, 이거는 값이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면은요, 요 셀 주소가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B51이었는데 값은 안 변하지만 이렇게 하면 52로 한 번 더 끌면은 이제 53, 54가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는 주소가 일반적으로 이 상태를 우리가 상대 참조 주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주소를 쓰게 되면 셀 주소가 자동으로 변하니까 수식을 한 번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끌면은 이제 옆으로 끌게 되면 열 증가 방향이라고 해서요. B가 C로, C가 D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수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라는 요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이제 F4를 눌러버리면 셀 주소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할까요? 지우고 10 더하기 찍고 F4를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걸 절대 참조라고 하거든요. 절대만 좀 외워두시면 돼요. 혼합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셀 주소가 고정이 돼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안 변하죠? 그러면 옆으로 해도 안 변하냐? 안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셀 주소를 쓸 때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증가하는 주소가 있는 반면 그것을 상대라고 하죠. 근데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증가를 양쪽으로 안 하는 것도 있더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다. 달러가 셀 주소의 앞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달러가 붙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길을 가고 있어요. 두 명이 보면 여기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앞을 보고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돈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뒷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쪽팔려서 다리로 탁 밟고 멈춰 있죠. 그래서 이 달러가 붙어 있으면 돈을 밟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돈이 만약에 여기에 10,000원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1번은 못 죽고 2번이 죽겠죠. 왜?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앞에 붙어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서브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끔 F4를 이용을 안 하고 직접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범위에도 마찬가지고요. $A, $6, 땡땡, $A 이것도 두 개를 블록을 잡고 F4를 눌러도 됩니다. 한꺼번에 입력해도 되고 10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참조다. 그러면 고정이 되더라. 그래서 고정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주소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위에 있는 부분 여기는 상대 주소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상대 참조 원래 정석은 참조라고까지 쓰는 건데 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행 증가 방향이고요. 이렇게 끌면 이게 이제 열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무자동화에서는 요 방향도 필요하고 또 요 방향도 옆으로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도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들은 보통 아래로 끌고 밑에 있는 수식들은 또 옆으로 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조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가끔은 양식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달러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F4를 여기다 조금 써줄까요?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를 더할 거예요. 얘하고 얘. 또 얘하고 얘를 더할 겁니다. 그걸 여기다 표시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삽질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채우기 핸들하면 C19가 20으로 바뀌고 D19도 D20으로 바뀌는데 원래 빈 셀이 계산에 참여하면요. 여기가 0으로 산술연산식에는 0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변하지가 않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해봐라. 얘는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얘는 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입력하고 F4를 눌러서 달러를 앞에다가 두 개를 붙이는 절대참조를 해주시면은 셀 주소가 증가하지 않게 되겠다. 자, 만약에 절대라는 개념을 모르신 분들은 물론 값을 써도 되겠지만 데이터가 500개가 있어요. 그럼 500번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절대를 아시는 분은 고정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니까 절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이해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라. 그러면 이자율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여기 복사해 놓으면 뭐 의미는 없겠지만 그럴 때도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원금 곱하기 이자율 F4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그럼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될 필요가 있다. 양식에 따라서 고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을 때는 뭐 절대 상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채우기 핸들 하는 것 자체 때문에 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자율은 그대로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H, G, F는 변해도 C37은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예, 개인의 득표수를 전체 득표수로 해서 득표율 또는 점유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득표수 나누기 전체 합인데 얘들은 변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밑에 내려가면 안 되죠. 빈셀이 참여하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삽질을 해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나와버리니까 이 디비전 0은 0으로 나눴다 그 말이에요. 빈셀이 산술연산식에 참여하면 0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제가 삽질했구나. 절대 참조 안 했네. 이렇게 하시면은 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더블 클릭을 해서 색깔로 셀 주소가 나오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하신 다음에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셀 참조 주소입니다.